네, 앞서 보신 것처럼 리셀, 우리식 표현으로 보면 이제 중고 제품인데 희소성이 확인되면 적잖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리셀 재테크 상품이 수두룩한데요. 문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니, 술, 특히 이 아주 좀 오래된 위스키, 묵은 위스키, 이게 리셀 재테크 상품으로 아주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맥켈란 쉐리오크 30년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에서 숙성된 위스키인데요. 이 700ml, 한 병이 700ml인데 그게 소주 2병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이게 팔릴 때는 한 7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그런 술인데요. 요즘 이제 위스키 묵힌 제품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웃돈을 약 300만 원 정도 이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병에 대략 지금 리셀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허. 실제 이제 구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980만 원 정도의 가까스로 작년에 한 병을 사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을 불러도 제품이 없어서 사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문 기자 이런 술 희귀템 그럼 어디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주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은 밴드 이런 데서 주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은 남대문이나 부산 깡통시장 같이 위스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입을 하고 다시 비싸게 파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텔레그램요? 네, 텔레그램에서 저렇게 많이요. 리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좀 텔레그램이라 하니까 좀 비밀스러운 거래 같은데 왜 그렇죠? 사실 이게 예. 주류 판매 허가 면허가 없는 아하, 그런 일반 예. 소비자가 이렇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단속을 피해서 암암리의 거래가 계속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달 맥켈란 이 30년 제품이 5병 정도가 신세계 와인앤모어 매장에 풀렸었는데, 구입한 사람들 모두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 매장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매장이 열리면 오픈런을 해서 네. 네, 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예. 이제 수요층은 원래 한 40대 이상이었는데 요즘 이 리셀 테크를 이제 주도하는 20, 30대까지 MZ 세대도 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셀 테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다른 아이템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고금리랑 경기 둔화로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리셀을 안 하면서 이 시장의 거품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등 신발 제품이나 샤넬, 롤렉스 같은 그런 명품 제품들을 이제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서 정가로 구입을 하고 이제 여기다 웃돈을 얹어서 비싸게 되파는 그런 리셀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 직접 가서 사는 수고를 갖다가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산 걸 갖다가 이제 웃돈 주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것보다는 이게 제품이 한정 수량으로만 나오고 한정 수량이라서 희소 가치가 있는 희소 희소 가치가 가치가 있어서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많이들 사는 사람은, 좀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은 또 그걸 또 나중에 투자 관점에서 또 더 높게 팔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봐야 될. 뭐 본인이 네. 소비하거나 본인이 소비하거나. 본인이 소비하거나 네. 이제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한 번이라도 그렇죠. 시음해보고 네, 싶어서 그런 뭐 이런 경험을 경우도 있고, 소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테크 네. 형태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의류 리셀은 앞서 말씀드린 주류 예. 리셀과는 좀 다르게 예. 이거는 불법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개인 간 거래가 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네. 당근마켓이나 뭐 예.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비롯해서 네이버사나 리셀 플랫폼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크림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제 원하는 가격에 판매 게시글을 올려두면 구매자가 채팅을 보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크림 플랫폼은 경매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의 그 시세를 보고 그 구매 희망가를 입력을 하면 그 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나타나면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 문 기자,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되팔면은 뭐 돈을 버는 건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살짝 논란의 예. 여지가 계속 예. 있었는데 아직도 좀 이제 정부처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단순히 좀 어디서
제품을 네. 얻었는데 조금 돈을 얹어서 이제 취미로 소액으로 이제 차익을 보면서 판매한 경우는 사실 과세의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문 리셀러라고 해서 이제 매출을 보고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이렇게 매출이 커지거나 리셀이 반복돼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간 50회 넘게 거래를 하거나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통신 판매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